안녕하세요. 자, 부동산법 한종훈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날씨가 그냥 습하고 덥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 농지법, 기출문제집,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우리 농지법 요약집 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236페이지가 되고요. 자, 236페이지. 자, 이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9번, 40번 맨 끝에 이제 두 문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법인데, 농지법은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작년에 이용에서 하나, 보존에서 하나 또 호를 찔러갖고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자, 그러면 농지법, 237페이지. 자, 농지의 개념부터 한번 봅니다. 가로 2번. 자, 농지법 적용하는 대상, 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동그라미, 실제로. 자, 농작물의 경작지의 동그라미 1. 또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 동그라미 2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다. 그래서 경작지나 재배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땅을 농지다라고 하고요. 단연생 식물, 과수, 뽕나무, 많이 있죠. 목초, 종묘, 많이 있는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요. 조경 목적은 자기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것은 단연생 식물 재배지라도 농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농지 계량설의 부지의 동그라미 3. 유지는 저수지 얘기합니다. 수로, 농로, 제방, 양수, 배수시설 이런 계량설의 부지와 그다음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은 농사용 운막 같은 거 얘기하죠. 이런 생산설의 부지, 그거 동그라미 2. 생산설의 부지, 동그라미 4. 그래서 생산설의 부지로 쓰는 땅, 그것도 농지가 되죠. 그래서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4개로 쓰는 땅이죠. 경작지, 재배지, 계량설의 부지, 생산설의 부지.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그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범위하고 그 단연생 식물, 목초, 종묘 쭉 나오죠. 그래서 3번에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묘목인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입니다. 조경 목적은 농지가 아니죠. 농사 목적 아니니까 그거는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그 농지처럼 보여도 농지가 아닌 게 있죠.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또 하나 1번에 쭉 풀어가셔갖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로서니까 엔드입니다. 경작지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 자, 일시적으로만 농사 이용하는 땅, 그거는 농지에서 제외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줘야 돼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3년 미만, 일시적으로만 농사 이용하는 땅이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지목이 전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개간해갖고 밭농사 짓고 있다. 그럼 2020년부터 밭농사 지어오고 있어요. 자, 요 땅은 농지법상의 농지다. 맞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농사 이용하고 있으면 다 농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자, 2010년부터 개간해갖고 논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논농사 짓고 있다. 이 땅은 농지법상의 농지다. 맞죠?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지만 2010년부터 계속 농사 지었으면 3년 이상 계속 농사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 땅도 농지가 돼요.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농사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 전답 과수원이 아니래도 3년 이상 계속 농사 지었으면 농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3년 미만 일시 사용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밑에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는 땅, 지목이 임야면 산입니다. 산에서 그 상태 그대로 전용 허가 거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사과는 몇 그루 심어놨다 하고 농지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냥 산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동그라미 초지는 소나말 노화석 이르는 방목지 초원을 얘기하죠. 초지는 앞에 초지법 따로 있으니까 농지법에서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지 그것까지 농지처럼 보여도 농지가 아닌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농업인. 자,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고요. 그 농업인의 요건들 또 쭉 나오죠. 그러니까 1번, 1000제곱미터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 농사 짓거나 1년 중 90일. 1년 365일인데 5일 빼고 360일로 계산하면 90일이면 4분의 1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그 다음 이번에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농사 지어도 농업인이 되고요. 3번에 대가축, 이두. 대가축은 머리 큰 거, 소, 말 이런 것들은 2마리. 중가축은 돼지 같은 거 10마리. 소가축은 토끼 100마리. 가금이 이제 집에서 키우는 조류를 얘기하죠. 닭, 오리 이런 것들은 1천수. 또는 꿀벌 10군 그게 28회 때 정답이었죠.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축산업은 120일, 거의 3분의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또는 120만 원 이상인 자다. 자, 얘가 20회 때는 정답. 100만 원 해갖고 또 틀리게. 그럼 연간 120만 원이니까요. 매달 1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죠. 그래서 농업인 요건은 거의 20년에 한 번씩, 8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20회 때 한 번, 28회 때 한 번, 또 36회 때 물어볼 거니까 그 첫 번째 요건, 그거라도 확실하게 봅니다. 항상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다. 뭐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농지의 소유. 자, 소유 파트에서 농지 소유의 대원칙. 경자유전이라고 그러죠.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자경이라고 그래요. 자경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즉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 자경할 사람만 농지 소유해라. 그럼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 소유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투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대원칙을 천명한 거죠. 자, 그런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자경에 이용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거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투기가 아닐 때, 이때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자, 박스 1번 국가나 지자체, 또 2번에 학교,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학교, 농고, 농대 이런 데서는 연구 목적, 실습 목적으로 농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주말체험 영농인데요. 이 주말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주말체험 영농한다라고 하죠. 또 밑에 상속도 있고요. 5번에 8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이농할 때 이농농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8년 이상 농사 지었다. 이농할 때도 농지 소유할 수가 있다. 이걸 소위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에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 농지 전용, 농지를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거죠. 용도를 전환. 그래서 농지를 농사 이외 용도로 쓰게 해서 허가받거나 신고했으면 농사 안 짓는 거니까 소유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8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자, 농지 전용 협의. 우리 국민들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거 아니죠. 행정청 간에는 협의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자, 이런 것들은 농사 안 져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지 소유 예외는 무조건 농지법에서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농지 소유의 특례를 일체 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일정 면적까지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합니다. 그거를 맨 밑에 소유 상한이라고 그러죠. 농지 소유 상한. 농사 안 짓는 사람. 그럼 농사 지을 때는 소유 상한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일정 면적까지 소유하도록 하고요. 자, 1번에 그 상속농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까지. 또 2번에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한다. 이농농지도 10,000제곱미터 또는까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근데 옆에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부의 총면적 기준으로 1000 미만. 그럼 상속농지, 이농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인데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까지가 아니고 미만이요. 얘는 1000제곱미터가 아니죠. 999제곱미터까지 소유하도록 하고요. 이유는 저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 농업인의 요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하니까 1000제곱미터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999제곱미터까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2번에 그 밑에 보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을 사용대라고 그러죠. 임대는 돈 받고 빌려주고 무상사용,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할 때는 그 임대나 무상사용케 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나 사용대 할 때도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다음에 들어갑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제 줄여갖고 농취증.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증명부터 발급받으세요. 자, 농취증 발급받아야죠. 자, 농지 취득하려면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취증의 발급관청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또 시군 구청장 이러면 틀려요. 시구 읍면장에게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그럼 누가 빠지는 거냐? 군수가 빠지는 거죠. 군수가 빠지고 군수 대신 읍장 면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시구 읍면장에게 농취증 발급받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매 어떤 원이든 농지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죠. 농취증의 예외. 자, 오늘 좀 이따 보고요. 또 하나는 2번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다음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이 줄여갖고 영농계획서. 자, 영농계획서 작성해서 농취증 발급 신청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그 다음에 취득하려는 농지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방안. 그래서 제가 이 농지 취득해서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다 써내는 거예요. 또 디귿번에 소유농지 이용 실태, 농지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이용 실태 이런 거 다 작성해갖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줄여갖고 영농계획서라고 그래요.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농계획서의 작성, 이거를 또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영농계획서는 면제, 농취증은 발급받는데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자, 학교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영농계획서 작성 안 하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주말 체험 영농,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농지. 그래서 우리 앞글 졌다 갖고 학주 허가 신고. 자, 얘들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는 필요가 없는데 투기인지 아닌지 농취증은 발급받아라. 그래서 학주 허가 신고. 이거는 농취증은 발급받는 거예요.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시구 읍면장은 신청하면은 4일, 동그라미 4일. 근데 영농계획서 작성 안 한다. 즉 학주허가 신고 요거는 2일 내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농취증 발급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 예외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아예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농취증 자체 예외가 되죠. 자, 이게 우리 기본소음 한 15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4개만 딱 정리해봐요. 그 1번에 국가나 지자체, 매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읍장 면장한테 농취증 발급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 전용의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한다고 그랬죠. 이런 협의를 마친 농지도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농업법인에 합병했는데 합병 동그라미 법인은 합병, 개인은 상속. 상속이나 합병은 법률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가 되죠. 포괄승계. 그 밑에 공유농지 분할이든 시효의 완성이든 다 이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들은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취증에서는 농취증의 예외인지 영농계획서만 면제인지 이거를 잘 물어봐요.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틀려요. 주말 체험 영농도 농취증은 발급받는데 영농계획서만 면제.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맞아요.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농취증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한 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틀려요. 신고는 농취증은 발급받는데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죠. 그게 27회 때 정답. 그래서 자, 요 4개만 딱 정리하면 돼요. 주 허가 신고. 얘들은 농취증은 발급받지만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가 되죠. 자, 그럼 농취증 뭐 하려고 발급받았어요? 취득하려고. 그래서 바로 3번. 농취증을 받아갖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농취증을 필수 서면으로 첨부하고요. 자, 5번에 시구 면장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10년 동안의 발표.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지법에서 개정된 사항이 크게 2개 있죠. 요거하고 임대차 기간 5년. 그게 하나 추가된
됐는데 그 5년 작년에 임대차 기간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딱 요거 물어볼 차례죠. 영농계획서는 시군면장이 10년간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농지의 처분. 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져요. 농업교육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 못하게 하죠.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지으면은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 1년 내 처분해야 되는 사유. 자, 처분 사유 보면 동그라미 1번. 자,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밑줄. 자기의 농업교육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때, 그럼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경에 이용 안 하는데요. 자기가 인정한 게 아니죠.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서 통제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논점은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여기 25, 26 그 계속 물어본 거죠.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첫 번째,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할 때는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자, 이런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 안 지을 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6번 볼까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밝혀진 때, 자, 이때는 가로에 초과하는 면적, 그것만 처분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해서 소유했을 때, 그거 갖고 한번 보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농사 안 짓는 A가 상속에 의해서 2만 제곱미터 농지를 취득하게 됐다 그래요. 그럼 농사 안 짓는 자는 상속 농지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럼 1만 제곱미터는 A가 소유하는데 자기가 농사 안 짓죠. 이때는 적법하게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할 때는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만 제곱미터, 자, 얘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 자, 요게 1년 내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소유 상한 초과했다고 전부 처분한다 이러면 안 돼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만 처분 의무 대상이 되죠. 그럼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자, 1년이 지날 때까지 처분 안 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처분해라 명령. 자,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 처분해야 돼요. 근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처분 안 해요. 그러면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도 또 이행 강제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행 강제금은 이자니까 농지가액의 20% 매년 한 번씩 처분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하는 게 핵심이죠. 그럼 처분 명령 받고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농지라는 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나는 못 팔겠으니까 사주세요. 매수 청구라는 것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농지의 매수 청구는 무조건 농어촌 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처분 의무 기간 내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하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자는 이 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는 농어촌 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 매수해 줄 때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럼 공시지가가 제일 싼 건데요. 실거래가가 더 싸. 그러면 그 더 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일 싸게 이 처분 명령 받았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수할 때는 제일 싸게 매수를 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고 그 바로 밑에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0%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그 동그라미 4번. 자,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20% 매년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으로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자, 242페이지 좀 볼까요? 242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세요. 그 암기 비법에서 그 3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3번 위탁경영. 이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맡겨갖고 하는 건데요. 자, 위탁경영은 말이 위탁경영인지 소작입니다. 소작 주는 거. 그래서 농지는 소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금지. 그래서 위탁경영할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위탁경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3번에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솟기, 재배 등 농작업의 1년 중 4주간이 아니고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경영할 수가 있죠. 또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한다.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은 안 돼요. 3개월 이상 해외 여행할 때 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또는 이런 경우 또 위에 2번 농작업장의 부상으로 2개월간이 아니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이런 때는 위탁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도 25, 29, 30 3번이나 근래 물어본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2장의 농지의 이용. 농지법에서 농지의 이용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있죠. 대리용작제. 대리용작제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으니까 대신 농사 지을 사람을 지정해서 농지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죠. 그래서 대리용작제 가로 1번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는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는 농지, 즉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농지를 유휴농지라고 그래요. 다만 휴경농지는 제외. 휴경농지 지력 증진이나 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휴경농지 이런 거는 놀고 있는 거하고 쉬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쉬고 있다는 거는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휴경농지 이런 거는 제외. 그냥 놀리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유휴농지에 대해서 밑에 됐죠. 그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경작할 자, 대리용작자를 직권으로 정하거나 신청을 받아갖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유휴농지에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가 있고요. 밑에 바로 2번. 대리용작자는 지정할 때 요건이죠. 그 시군구청장이 대리용작자 직권으로 지정할 때는 끝에 농업인 동그라미, 농업법인 동그라미를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인,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근데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시군구청장은 이 대리용작자 지정이 곤란할 때, 즉 농업인, 법인을 지정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때는 좀 옆으로 와서 농업 생산자 단체 동그라미 그 밑에 학교 동그라미를 대리용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구분하셔야 돼요. 대리용작자는 농업인, 법인을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지정이 곤란할 때는 학교나 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리용작자 지정할 때 핵심 절차는 예고예요. 예고. 당신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으니까 대리용작자 지정합니다. 소유자 등에게 예고부터 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목적은 이의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2번. 그 대리용작자 지정 예고에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죠. 그거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하라고 예고부터 하고요. 근데 예고 기간고 10일 내 이의 신청이 없어요. 그럼 대리용작자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못해요.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이 없어갖고 대리용작자 지정합니다. 그 밑에 바로 4번. 대리용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3년으로 하고요. 그럼 3년간 대리용작자가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갖고 수확물이 생겼다. 다 먹으면 좀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로 5번. 대리용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또는 10%를 수확일부터 2개월 내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럼 쌀 10가마 생산했으면 한 가마는 줘라 그죠? 그래서 이런 대리용작자는 9, 농지의 소유자는 1, 9대 1. 이 대리용작제는 대리용작자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6번. 자, 대리용작 농지의 소유자가 이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용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밑에 지정을 중지해달라고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농지 임대차 별표. 자, 농지 임대차 다 빌려주는 거죠. 자기가 농사 안 짓는 거니까 임대차는 원칙 금지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예외를 아주 폭넓게 허용을 해요. 경자유전의 예외다 해서 자기가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했을 때 이런 때는 다 적법하게 임대할 수가 있죠.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60세 이상이 돼서 5년을 초과해서 농사지은 농지 이런 거 임대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또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보리 이모작 등을 해서 8개월 이내로 단기 임대차 이런 예외를 아주 폭넓게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임대차로 1번에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서면 계약입니다. 서면 계약인데 동그라미 2번. 자, 오늘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불평. 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에 확인 동그라미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동그라미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확인과 인도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확인을 시구 읍면장한테 받아요.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 시구 읍면장이 딱 2번 나요. 농지증. 요거하고 임대차 계약의 확인 딱 2번만 시구 읍면장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하루 2번 임대차 기간. 자, 얘는 별표. 자, 임대차 기간은 3년 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딱 끊고요. 그래서 3년 이상이 원칙인데 다만 그게 작년에 친설돼 있죠.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일 때는 5년 또는 5년 이상을 한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 이거는 생육기간이 오래 걸리죠. 5년 이상. 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농작물의 재배시설을 재배시설을 설치하면 돈이 들어가죠.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회수할 수 있게끔 5년 이상. 그래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거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농사 지을 때는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 그게 그냥 작년 정답 지문이죠. 그 다음 또 그러면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번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번에 따른 기간 3년이나 5년으로 약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임대차 최단 기간 3년 또는 5년 보호해준다. 그 얘기고요. 근데 또 그러면 3번에 임대인은 질병이나 징집, 취약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이나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4번.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안 한다 또는 조건 변경한다 이런 뜻을 통지 안 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 즉 묵시적으로 갱신 3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농지법의 규정은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국공유 농지는 임대차 기간 적용 안 하는 또 특례를 줘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 농지, 국공유 농지는 이런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 적용 안 하는 또 특례가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3장이 농재 보전. 이 농재 보전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2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먼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의 가장 주된 대상이다라고 하죠. 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그 밑에 농림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지정.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2개로 구분해갖고 지정합니다. 밑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은 끝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농지조정사업, 경지정리 이런 것들이 끝나갖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집단화된 농지. 자, 이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러죠.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하고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농업보호구역. 그 다음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얘를 합쳐갖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2개로 구분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진흥구역이 노른자, 보호구역은 흰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럼 인트로 갑니다. 하루 2번.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토지는 농사 이외로는 거의 이용 못해요. 그래서 아주 행위 제한이 센 거기 때문에 그 이용도 못하는 땅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매수 청구를 인정하죠. 그래서 또 그럼 1번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은 농어촌공사 밑줄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항상 농지의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 그럼 농어촌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감정가. 자, 여기서는 공시지가 그러면 안 돼요. 좀 전에 처분 명령에 대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건 농지법 위반. 근데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매수 청구했다. 이거는 농지법 위반한 거 아니죠? 그냥 국민의 재산권, 사건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의 이제 지정 효과가 행위 제한인데, 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가 있어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된 거, 경작, 재배, 계량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농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근데 다만 간접 관련된 시설 있죠. 농업인 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농사하고 간접 관련된 시설의 설치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이에 반해서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장 같은 거,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이나 근생, 1종 은생, 2종 은생 이런 것들도 더 설치할 수가 있어 갖고요. 자, 진흥구역이 행위 제한이 훨씬 더 센 곳이에요. 이게 노른자, 절대농지, 보호구역, 이름은 얘가 보호구역이니까 셀 것 같은데 행위 제한이 더 센 게 진흥구역이 돼요.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어요. 원칙은 걸친 대로 각각의 행위 제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흥구역 행위 제한이 더 센 거, 진흥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면 자, 이 토지 부분은 농업보호구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특례를 줘요. 그래서 행위 제한 센 거하고 약한 거에 걸쳤는데 센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 짜투리예요. 이때는 행위 제한 센 거 적용하지 말고 약한 거 보호구역에 행위 제한 적용하고요. 마찬가지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다. 농업진흥지역에 걸친 부분이 행위 제한이 더 센 거예요. 이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 짜투리면은 농업진흥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센 거하고 약한 거에 걸쳤는데 센 부분이 330 이하면 행위 제한 센 거 적용 안 한다. 이런 적용의 특례가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로합니다. 자, 농지의 전용. 자,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사 이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농지를 경작이나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전용. 그래서 농지의 전용은 원칙 금지입니다.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전용 못하게 하고요. 전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 자,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갖고 농지 전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지 전용하려면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받는 게 원칙.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했거나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죠. 또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하천관리청에 허가 받아갖고 하천 옆에 텃밭 이런 것들 전용할 때도 농지가 아니니까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비법에서 농업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거 좀 보면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녹지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이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근데 이 녹지 지역 중에서 어디는 안 되냐? 특별시의 녹지는 제외입니다. 자, 이게 작년의 정답이었죠. 그래서 녹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만 안 된다고요? 특별시의 녹지만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 이거를 조치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필수적 취소, 조치명령 위반, 조치명령 할 때 조자, 필수적 취소할 때 필자, 그래서 조필이. 조치명령 위반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농지 전용 신고. 자, 신고는 경미한행위니까 허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만 해라. 그죠? 그래서 농지를 다음의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맞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농업인 주택, 또 옆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또 밑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다 농사하고 간접 관련된 시설,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럼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다? 맞아요.
농지 전용인데 그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옆으로 갑니다. 농지 전용의 협의. 자, 협의는 행정청, 그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림부 장관하고 미리 농지 전용 협의합니다.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부터 해라. 그래서 박스 1번 도시지역의 주상 공업지역 또는 도시군 계획서를 지정하거나 결정, 짬이죠. 할 때 그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농지 전용 협의부터 하도록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일단의 토지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죠. 이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농지가 있는데 주상공업지역으로 정해서 개발하면 이제 이 농지는 농사 안 짓게 되는 거죠. 즉 농지를 뭐 하게 되는 거냐? 전용하게 되는데 이 전용하려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상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자, 즉 용도지역의 지정권자가 전용하는 주체가 되죠. 그걸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이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게 지자체장, 예외 국토부 장관, 추모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주상공업지역을 정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협의한다. 그죠? 농지 전용 협의.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그 협의가 이룬 협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업 쪽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7번에 용도 변경 승인,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5년 또는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승인부터 받아야 된다. 그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바꾸려 하면 승인 받아라. 반대 해석하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갖고 취득한 토지는 5년간은 그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거기다 별표. 자,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금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 거기서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든 협의를 했든 신고를 했든 농지 전용하는 자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농림부 장관한테 내야 돼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농지가 없어지죠. 그 농지 전용해서 개발. 그럼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니까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농지 전용해서 사라진 농지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 농지를 조성. 이 대체 농지 조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 이런 두 가지 목적이요. 개발이익 환수하고 대체 농지 조성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밑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죄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잠깐만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게 조건이요. 그래서 일시사용 허가. 얘는 영구적으로 농지 전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시사용 허가받은 자는 부담금 낸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하고 영구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금 납부하도록 하고요. 자, 밑에 납부,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거기에 농림부 장관에게 납부하고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 받기 전에 또는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부담금 냈는데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됐으면 전용 못하게 됐죠. 이때는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죠. 환급.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금액.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30% 또는 30%의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즉 전용하려는 농지의 공시지가 30% 내라. 엄청나게 센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감면. 자, 부담금은 감면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는 부담금 안 낸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나 지자체도 부담금 내는데 감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에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인 시설. 이게 농업인 주택 또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도 감면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납부 시기는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기 전까지 사전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부 기간까지 안 내요. 그럼 농림부 장관이 가산금 3% 부과하죠.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 3% 가산금 부과하고요. 가산금 부과인데도 안 내요. 그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1.2%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농지조정 허가의 취소 사유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박스의 6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취소. 이게 조필이.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은 필수적으로 취소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핵심적인 것들 싹 훑어봤고요. 기출문제집 120페이지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죠. 자,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교육번에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하는 토지, 초지 이런 거는 제외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하면 농지. 근데 니은번에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하는 토지. 조경 목적은 농사 목적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목이 답이고 경작지로 실제 이용하는 토지. 그럼 농지죠. 농지의 계량설에 해당하는 양수 배수설의 부지. 이게 농지 계량설의 부지. 농지죠. 그래서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 2번 농지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예요. 지목이 또 뭐야? 과수원. 그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농사에 이용하고 있으면 얘는 농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냥 농지. 얘는 빼박 농지가 되죠. 그 다음 이번에 소가축 80도. 그럼 소가축은 100도 이상. 그럼 80도니까 요거는 요건이 안 되죠. 그런데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그럼 얘가 150일, 120일 이상이니까 농업인에 해당한다.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걸리면은 농업인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3,000제곱미터 농지의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1년 중 80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요건은 안 되죠. 그런데 앞부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니까 농업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4년.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다. 맞죠?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전답 과수원일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농사 지으면 농지죠. 또 전답 과수원이 아니래도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 그 얘는 뭐 4년이고 전이니까 그냥 빼박 농지. 또 5번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해서 하는 것도 위탁경영이다. 맞죠?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는 위탁해서 하면 위탁경영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번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10군 이상. 맞아요. 가금은 1천수. 축산업은 120일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비닐하우스 이런 생산설은 3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단순 암기 그냥 암기스러운 문제 그냥 또 물어본 거죠. 그 다음 4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것은 1번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 군대 끌려간 거예요. 6개월간 미국을 여행,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맞아요. 3개월 이상. 선거에 따른 지방의 의원으로 침. 선거에 따른 공직침. 맞아요. 농업인이 청산, 해산 중이다. 맞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2개월이 아니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3개월 이상 해외여행.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자, 그런데 작년에 또 신설된 게 분만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그거는 또 6개월이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경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5번에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 과수를 가지치기, 열매 속기 등의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 안 돼요. 30일 이상.
그럼 47에 28 이틀이 모자라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 대한민국 떠나야 돼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디귿번에 선거에 따른 공직짐. 자, 요거는 맞죠. 그래서 위탁경에 할 수 없는 게 기역하고 니은. 요 30회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 6번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할 때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농업법인은 크게 두 개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인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세 글자니까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지법은 분수 그냥 완전 잘 물어보죠.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파트 1번. 자,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자, 상속농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용할 때 인용농지도 10,000제곱미터까지 둘 다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자,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2번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맞아요. 주말 체험 영농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원 면적 다 합쳐갖고 1,000제곱미터 미만. 얘는 1,000제곱미터 포함되면 안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아야죠. 주말 체험 영농도 농지증은 발급받는데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거고요. 소유농지를 농수화물 유통가공시설, 농수화물 가공처리설 이런 농사와 관련된 시설에 부지로 전용할 때는 허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5번에 농지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저희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지으면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의무가 면제요. 징집, 군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얘는 처분 의무 면제입니다.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추경할 때는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분 의무가 면제. 또 이번에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전부가 아니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만 처분 의무 대상. 그럼 처분 의무 기간은 6개월이 아니고 1년.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2년이 초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면제가 아니고 처분 의무 대상.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2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다. 2년간 농지 놀린 거죠. 이때는 처분 의무 대상이 돼요. 처분 의무가 면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질병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으면 처분 의무 대상. 그다음 5번에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처분 명령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증 자체의 예외인데요. 농업법인의 합병하고 똑같은 게 개인의 상속이나 합병 다 법률 규정에 따른 포괄 승계.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의 완성 이런 것들 다 법률 규정이니까 농지증이 필요가 없죠. 근데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해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은 발급받아야죠. 영농계획서만 면제. 그래서 농지증은 발급받는데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가 학주 허가 신고. 그래서 그 4개를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학주 허가 신고. 그 다음 5번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 재산인 B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A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땡. 자 대항력.
확인받고 인도, 시군면장의 확인, 해당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죠. 또 이번에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으로 한다. 자, 원칙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이죠. 그런데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유, 취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징집, 질병, 징집, 취약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임대인은 질병이나 징집, 취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4번에 A 농지의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않는다. 저 임차인이 농사 안 져요. 이때는 읍장이나 면장이 임대차 종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임대차 종료 명령해서 농사 안 짓는 임차인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비농지는 국유재산인 농지.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인 농지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이런 특례를 줘요. 그래서 국공유 농지는 임대차 기간 3년 또는 5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6번 농지 임대차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경을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맞아요. 5년을 초과해서 농사 지은 것은 임대할 수 있고요. 시군구청장 임대차 종료 명령할 수 있죠. 등기가 없어도 시군면장의 확인, 농지의 인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근데 4번에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5년 이상. 이게 작년 문제죠. 그래서 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 원칙인데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또는 재배시설로서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거 설치했을 때는 5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7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자, 농업진흥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간농자, 녹지나 비도시인데 녹지지역이라도 어디는 안 된다. 특별시의 녹지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지만큼은 안 돼요. 이 작년 문제. 그 다음 8번에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까꿀로 됐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특별시의 녹지. 특별시의 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이 아니고요. 광역시의 녹지는 지정할 수 있어요. 3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행위 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어디든 전국토에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문화재 발굴은 어디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 맞아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지역 주민의 의견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정하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 9번 농지 전용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에 간 부지 이거 농업인의 공동생활시설 농사와 관련된 거죠. 간접 관련된 시설이니까 이때는 전용 신고만 해주면 돼요. 신고. 2번에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 이게 조치명령 위반 이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조필이. 그 다음에 3번에 농지를 썰매장, 지역 축제장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은 자는 부담금 납부해야 된다. 자, 일시 사용은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썰매장 등으로 그 한두 달 잠깐 쓰는 거는 일시 사용 신고한다. 그래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 그래서 일시 사용은 허가를 받든 신고했든 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 4번에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사전 납부. 그 다음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가 아니고 허가,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 10번 농지 전용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 아니다. 맞습니다. 방풍림, 바람이 너무 세갖고 바람을 막는 거죠. 방풍림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개량하는 거예요. 농지의 개량. 농지의 개량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한 필지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한다. 자, 허가받은 농지 전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 받는 거예요. 원칙 변경 허가. 근데 경미한 변경은 이제 허가 필요 없는데, 자, 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바꾼다.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죠. 원칙대로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간한 농지라도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불법 개간 농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대상 아니고요.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 이것도 농사하고 간접 관련된 설.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있어야 되죠. 이때는 농지 전용 신고하는데 신고는 농림부 장관한테 하는 거 아니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요. 또 이번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때는 전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했거나 협의했으면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11번. 자,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소유자에게 사용료로 지급. 또 세 번째, 군수는 처분 명령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이해하지 않으면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이행 강제금 20%, 10, 20 이것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처벌까지 뭐 구조를 알 필요는 없는데요. 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기출문제집 싹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문제 과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예상 문제집 풀이할 때는 먼저 역시 요약 정리부터 하고요. 요약 정리하고 관련되는 부분 예상 문제집으로 풀어보는 식으로 여러 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기출문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